안녕하세요,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자존감을 낮추는 6가지 말과 행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죄송하다라는 표현을 되도록 사용하지 말자. 저는 어릴 때 아버지가 매일 술 드시고 화를 내고 엄하다 보니까 매일 무릎 꿇고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 이렇게 많이 빌었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막 때리고 욕하니까 선생님 죄송해요, 잘못했습니다, 때리지 말아주세요, 살려주세요. 운동할 때도, 군대에서도, 직장에 들어갔을 때도 선배님 제가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제가 조금이라도 잘못했을 때 저도 모르게 죄송합니다라는 표현을 너무 남발을 하는 걸 봤어요. 저는 이게 양심적이고 예의 바르고 겸손이고 미덕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제 자신을 쭉 둘러보니까 너무 초라하고 불쌍하고 짜증이 나고 심지어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죄송해? 약속 시간 5분 늦었으면 그냥 좀 늦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될 걸.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게 온갖 핑계를 대거나 아니면 마치 내가 죄인인 것처럼 이렇게 사정을 이렇게 하는 저를 보면서 이건 도저히 아니다. 그래서 제 자신한테 1년 동안 내 입에서 이 죄송합니다는 단어를 아예 없애버리자. 그래서 제가 좀 실수를 하거나 좀 잘못하거나 좀 약속 시간 늦었을 때 제가 좀 늦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실수했습니다, 오히려 덤덤하게 이렇게 사과를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훨씬 마음이 편해지고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죄송합니다라는 말이 나오고 이렇게 굽신거리려고 하는 순간 다시 어깨를 쫙 펴면서 영구가 죄송할 거 없어, 네가 저 사람한테 사기를 쳤어? 나쁜 짓을 했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그냥 미안하다고 사과하면 돼. 아니면 이 정도는 잘못한 거 아니니까 뻔뻔하게 모른 척 해. 그냥 이런 식으로 제 자신한테 1년 동안 훈련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오히려 제가 이제는 작은 실수에도 제 자신을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러면서 자존감이 높아졌던 것 같아요.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자꾸 사람들한테 죄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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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사람들은 저 사람은 양심적이고 착한 사람이고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존중해 주는 게 아니고 나중에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지? 왜 작은 실수에도 너무 이렇게 죄송하다라고 생각하지? 하면서 오히려 저 사람을 연민으로 보거나 아니면 자칫하면 무시할 수도 있고 저 사람은 좀 함부로 해도 되겠다라는 안 좋은 생각까지 가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저는 자꾸 죄송하다라고 하면 상대방은 이제 갑이 되는 거예요. 이제 임금이 되고 마치 나는 신하처럼 신하가 임금에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죄를 하는 것처럼 내가 항상 인간관계에서 이렇게 의리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죄송하다라고 해야 될 때는 누가 봐도 저 사람한테 큰 피해를 주었을 때 그게 죄인이잖아요. 이 사람의 어떤 육체적으로, 이 사람을 정신적으로, 이 사람의 시간을 내가 강탈했을 때 그때는 정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라고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아니면 우리는 죄송하다라는 게 아니라 미안합니다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가 죄송하다라고 또 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느님이나 부처님 앞에서 정말 제가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정도이지, 너무 인간이 인간에게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은 조심해야 된다. 내가 학교 폭력의 가해자거나 내가 바람을 폈거나 이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려거나 이 사람의 돈을 내가 사기쳤거나 그런 범죄와 같은 상당히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주었을 때나 내가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게 맞지, 너무 사소한 일에 내가 죄인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좋지 않다. 마치 어찌 보면 내 이 사소한 잘못을 빨리 용서받으려고 탕감받으려고 오히려 내가 죄송합니다라고 너무 납작 엎드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면서 되도록 이제 죄송합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겠다.
그러고 나서 내가 만약에 자존감이 높아지고 이제 이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해도 마음의 상처가 없고 정말 저 사람한테 내가 미안한 마음을 갖고 죄송합니다. 제가 당신한테 큰 피해를 줬습니다. 뒤늦게 그렇게 말하는 것은 좋다. 그런데 내가 충분히 자존감이 높지 않고 내가 충분히 내 자신을 지킬 힘이 없을 때는 되도록 죄송합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고 미안하다고 정중하게 사과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두 번째는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거나 잘해주려는 지나친 친절을 금지하자.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랑받으려고 우리가 너무나도 헌신하고 배려하고 양보하잖아요. 그런데 냉정하게 보면 남한테 사랑받으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칭찬받으려고 누구나 그런 마음이 있겠지만 냉정하게 보면 이거는 심리 구걸과 같아요. 거지가 저 배고파요, 저 음식 주세요 할 때 정말로 착한 몇 사람은 돈을 주고 밥을 주겠지만 어떤 사람은 밥그릇을 차버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쯧쯧쯧 하면서 비난하고 욕할 수 있어요. 개무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거는 심리 구걸과도 같다. 예전에 그 심리학 실험이 있었어요. 실제로 이 한 남성을 거지 몰골을 해가지고 지하철 앞에서 이렇게 거지처럼 하면서 저 배고파요, 돈 좀 주세요, 먹을 것 좀 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본체 만체했대요. 쳐다도 보지 않았대요. 오히려 어떤 사람은 욕을 하고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거지 남성을 이제는 정말로 멀끔한 정장에 넥타이에 사업가처럼 이렇게 한 상태로 제가 어느 회사에 지금 대표인데 지갑을 제가 잃어버렸습니다. 저에게 돈을 보내주시면 제가 충분히 살해하겠습니다 하니까 열에 한 8 정도는 실제로 돈을 빌려줬다고 합니다. 웃기지 않아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칭찬받으려고 때로는 불쌍한 모습, 약한 모습 이렇게 저자세로 이렇게 도와달라고 했을 때는 아무도 나를 존중해 주지 않는다. 오히려 내가 더 당당한 상태에서 오히려 내가 인간관계를 했을 때 더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존중해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과한 친절을 베푸는 게 나쁜 건 아닌데 근데 과한 친절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그게 호구가 된다라는 것이죠. 인간이라는 것은 선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인간은 이기적이고 동물과 같은 본능이 있어요. 뭐든지 자기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계속 친절을 베풀어 주면 이 상대방 입장에서 그러면 나도 저 사람한테 친절을 베풀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까요? 아니면 저 사람이 베푼 친절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마음이 더 클까요? 사실은 후자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친절을 베푸면 베풀수록 나는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나의 호의가 나중에는 호구가 되면서 나는 매일 저 사람한테 친절을 베풀어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나의 친절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다가 내가 조금이라도 친절을 베풀지 않으면 그때 화를 내요. 오히려 더 친절을 베풀도록 요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내가 남한테 잘 보이려고 애를 쓰거나 너무 친절을 베푸면 베풀수록 이 사람 나를 무시하게 되고 내 자존감은 약해지게 된다. 그럼 나는 길거리에 있는 거지와 같은 그런 어떤 초라한 마음을 갖게 된다. 그러면서 점점 나는 이 인간관계에서 버려진 듯한 느낌을 갖게 된다. 나를 함부로 막대하고 무시한 저 사람들이 가장 나쁜 사람이지만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게끔 내 스스로를 존중해주지 않고 사랑해주지 않고 자꾸 저 자세로 나를 낮추는 거, 이것도 내가 내 자신을 무시한 것과 같다. 너무 우리가 이 인간관계를 잘하려고 하고 사교성이 있고 빨리 사람들하고 친해지려고 너무 저자세가 되는데 그게 오히려 무시당하는 지름길이 된다. 그래서 천천히 인간관계에서는 거리를 두면서 사귀는 게 좋아요. 당장은 좀 친해지지 않더라도 조금의 외로운 게 차라리 낫지, 이 외롭고 혼자 되는 두려움 때문에 너무 내가 저자세가 되어서 이 집단에서 내가 오히려
호구가 되어버리는 게 가장 큰 충격이 될 수 있다. 오히려 적당히 내가 거리를 유지하면 내가 호구가 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쫓아낼 수도 없다. 그래서 너무 내 자신을 쉽게 드러내서 저는 당신들한테 사랑받고 싶습니다. 저를 인정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친절을 베풀었으니까 당신들도 저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세요라는 너무 이런 유아적인 동화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인간관계나 직장생활, 이 사회생활은 인간들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동물세계, 야생 밀림과 같아요. 겉으로 다 가면을 쓰고 있어요. 우리의 사람이라는 PERSON, 펄스는 페르조나라는 가면에서 유래가 되었어요. 그래서 내 속을 쉽게 드러내지 않고 가면을 쓰고 있어야 돼요. 가면을 써야만이 이 밀림에서 나는 사자다, 나는 호랑이다, 그러니까 함부로 나를 물어뜯지 마라, 나 그렇게 약한 사람 아니다, 나 그렇게 호구 아니다,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인간관계에서는 거리를 둬야 돼요. 함부로 이 사람이 나를 물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순수한 사람들은 너무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거나 과한 친절을 베푼 사람은 어떤 유형이냐면, 이 야생 밀림 속에서 이 순수한 사슴이 막 여기저기 뛰어노는 거예요. 저는 사슴이에요, 저는 사슴이에요. 그러면 사자, 호랑이, 하이에나, 그리고 온갖 육식동물들이 와서 나를 물어뜯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슴은 세상은 너무 잔인해요, 더러워요, 무서워요, 저의 순수한 마음을 짓밟았어요, 이렇게 사슴이 하소연한다고 해서 누가 도와줄까요? 아니에요. 그 하소연하는 그 중간에도 계속 이런 육식동물들이 나를 물어뜯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은 순수하고 사슴일지라도 이 가면이라도 최소한 호랑이든 사자든 이 가면을 쓰고 살아야만이 이 야생에서 내가 쉽게 물어뜯기지 않게 된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충분히 이렇게 건강해지고 단단해졌을 때 내가 사슴이라고 드러내도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다. 우리가 이 어떤 이 전쟁터와 같은 곳, 아니면 이 경기장에서 들어서려면 열심히 훈련하고 운동해야 되잖아요. 최소한 내가 복싱을 하려고 하면 이 잽 원투는 날릴 정도로 힘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연습도 하지 않고 이 밀림 세상에 들어가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버리면 결국은 이 복싱을 하다가 나는 얻어 터지게 되는 거고, 이 인간관계라는 이 야생 밀림에서 나는 물어뜯기게 된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충분히 힘이 세거나 단단해지기 전까지는 나는 사슴이 아니라 사자다. 그러면서 충분히 내가 이 마음의 근육을 강화시키고 나서 내가 맷집이 생기고, 이제 누군가가 오더라도 내가 그만! 너 안 돼! 그러지 마! 하면서 맞받아 칠 정도의 어떤 힘이 생겼을 때 내 본 모습을 드러내도 늦지 않는다. 그래서 함부로 내 자신을 이렇게 쉽게 드러내고 다른 사람한테 사랑을 받으려고 하거나 과하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내가 고통받는 지름길이고, 그로 인해서 내 자존감은 철저하게 무너지면서 우울증이 생기고 나중에 대인기피증이 생기고 은둔형 외톨이가 되면서 인간이 무서워서 결국은 이렇게 피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람들한테 뭐 사랑받으려고 할 것도 아니고, 뭐 사람들한테 과하게 친절을 베풀지도 않고, 그냥 적당히 건강하게 인간관계를 유지하다가 정말로 이 나쁜 인간이 오면 그때 거리를 두고 좀 피해버리거나, 좋은 사람이 왔을 때는 내가 저 사람한테 친절을 베푸면서 좋은 인연을 맺어도 늦지 않다. 저는 세 번째는 분위기 메이커 노릇하지 마라. 사람들 만날 때 지나치게 말을 많이 하지 마라. 밝은 척 애쓰지 마라. 어찌 보면 이 세 가지가 다 그냥 자기 자신의 어떤 생각이나 감정을 억압하고 다 남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에너지를 다 써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직장 생활이든 모임이든 다른 사람 만날 때 나도 좀 행복하고 편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분위기 메이커 노릇하기 위해서 막 애를 쓰고 막 술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대단히 노력해요. 막 이 분위기가 어색해지는 게 싫어가지고 막 자기가 막 여기저기 말하고 저기저기 말하면서 엄청 노력을 해요.
내 마음은 지금 우울해서 지금 불안해서 죽을 것 같은데 불안한 척도 안 하려고 하고 우울한 척도 안 하고 엄청 밝은 척이에요. 그러면서 너무 행복해요. 이게 나쁜 건 아니지만 이게 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제가 학창 시절에 그랬거든요. 너무나도 마음이 불안하고 우울하니까 친구들 만날 때 너무 밝은 척하고 분위기 메이커 노릇하고 그러면서 일부러 바보스러운 모습도 이렇게 보였는데 그땐 좋아요. 제가 떠벌이처럼 말하고 장난치고 막 친구들이 깔깔대고 웃고 그렇게 함부로 대해도 그냥 괜찮은 척 이렇게 하고 당장은 그게 좋았는데 집에 가면 어땠냐면 기분이 더러워요. 우울해요. 슬퍼요. 화가 나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건가? 그리고 친구들이 나에게 무시했던 것들이 다 이 머릿속에서 다 떠올라요. 가슴에서 막 치밀어 올라요. 저녁에 잠이 안 와요. 너무 괴로워요. 또 근데 학교 가거나 누구 만날 때는 또 밝은 척하고 괜찮은 척하고 행복한 척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서 빠지다 보니까 제 자신을 한 번도 돌보지 못하고 너무 남한테만 잘 보이려고 해서 결국은 집에 오면 번아웃에 빠지고 밖에 있을 때는 엄청나게 에너지가 있는 것처럼 그런 어떤 척척척을 했던 것 같아요. 웃기지 않아요? 자존감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기본적으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인데 정작 나는 내 자신한테 분위기 메이커 노릇을 하지 않았어요. 내 자신의 우울한 마음을 행복해지기 위해서 영구가 너는 할 수 있어. 괜찮아? 우리 오늘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너 최선을 다했으니까 내가 칭찬해 주겠다. 내 스스로에게 분위기 메이커 노릇을 하고 내 마음의 소리를 경청해주고 들어주고 괜찮아 그러면서 내가 내 자신한테 끊임없이 대화해주고 말해주고 그리고 내가 내 자신에게 희망을 주면서 우리 밝게 살아가자. 이런 노력은 한 번도 하지 않고 밖으로 가서 오로지 남한테만 그렇게 하는 거. 이거 가장 못된 거 아닌가요? 자기 학대이고 남한테 잘 보이려고 쇼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 또 돌변했어요. 남한테 이렇게 밝은 척하고 노력하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일단 나 먼저 살리고 보자.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 인공호흡해 줄 시간 없잖아요. 일단 나를 좀 살리고 내가 건강해지고 나서 다른 사람한테 좋은 에너지를 주는 게 맞겠구나. 그래서 이제는 항상 나를 먼저 사랑해주고 내 내면의 소리를 경청해주고 내 자신을 밝게 행복하게 해주고 나서 이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 만났을 때 더 좋은 에너지를 주는 게 낫겠다. 그런데 내가 너무 힘이 없고 우울하고 죽을 것 같을 때는 오히려 되도록 내 자신과의 시간을 가지면서 내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주고 먼저 나를 사랑해주는 것을 먼저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어떤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게 좋겠다. 그렇게 제가 다시 세상으로 나가보니까 이제는 굳이 분위기 메이커 노릇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이 사람들 앞에서 뭐 왕이 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뭐 엄청나게 인정받고 싶은 것도 아니고 난 적당히 그냥 머물면 돼요. 크게 두드러질 필요가 없어요. 너무 두드러지면 오히려 인기를 얻은 것 같지만 오히려 구설수에 휘달릴 수도 있고 욕먹을 수도 있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과하지? 오히려 안 좋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 모임을 했을 때 적당히 하지만 너무 밝은 척 할 필요도 없고 좀 우울하면 좀 우울한 채로 그냥 있으면 그만인 거예요. 그냥 나는 적당히 관계를 형성할. 네 번째는 이건 아니다 싶을 때는 과감하게 인연을 끊어버리자. 물론 이 사람의 인연을 함부로 대하는 것도 좋은 건 아니지만 누가 봐도 이 사람 나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나에게 어떠한 이득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는 과감하게 인연을 끊는 게 낫다. 안 그러면 나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엄청난 악연이 되어서 서로가 지옥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배려하고 참어도 나도 사람이에요. 참다 보면 이 가슴 속에 이 울분이 올라오면서 칼이 자라나요. 그럼 나중에 이 칼로 그 사람을 이렇게 공격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연을 맺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더 성장해지기 위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서 반성하기 위해서 서로가
유익함을 위해서 맺는 게 인연이에요. 그런데 부모든 아니면 어린 시절 환경은 내가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돈이 많은 부모든 돈이 없든 부모가 이혼을 했든 부모가 나를 학대하든 그건 내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뭐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것도 내가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우리가 선택을 못한 채 이 인연이 형성이 되어요. 그런데 우리가 20살이 넘으면 그를 성인이라 그러잖아요. 성인은 우리가 홀로 딛고 일어날 수 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삶의 주인이 된다. 이제 내가 모든 걸 선택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책임도 질 수 있다. 그게 바로 성인이에요. 그러면 그때에서부터는 내가 좋은 인연을 손을 잡을 수도 있고 나쁜 인연이 있으면 손을 놓아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 마음이 여려서 언젠가는 저 사람이 좋아지겠지. 저 사람이 나에게 욕을 하고 때리고 내 돈을 훔치고 사기치고 저 사람을 만날수록 내 자존감은 망가지고 약해지고 나는 병들어 가고 있는데 그거를 기다리고 저 사람이 언젠가는 달라질 거라는 착각을 하면서 인연을 맺은 것은 내 자신을 죽음으로 지옥으로 이끄는 어리석음과 같다. 그래서 이런 인연은 지금 당장 끊어버려야 된다. 왜냐하면 이런 인연을 유지할수록 내 정신이 병들고 내 몸이 병들고 내 자존감이 망가지게 되면서 나는 결국은 분노의 화신이 되거나 아니면 내 스스로가 우울증에 걸리면서 나는 죽어야 되겠다. 이런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에너지가 있을 때 정말로 아니다 싶을 때는 이 인연을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된다. 차라리 혼자 되는 게 낫다. 차라리 외로운 게 낫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악연을 과감하게 끊어버리면 당장은 외로워져요. 왜 외로운지 알아요? 이 외로움의 시간은 나쁜 게 아니라 신이 주신 선물이에요. 신이 너가 잘못된 인연을 맺었고 그동안 이 잘못된 인연을 네가 끊지 못했기 때문에 이 외로움을 통해서 스스로 딛고 일어서라. 그리고 충분히 네가 회개하고 반성하고 너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 이제는 너에게 좋은 인연이 나타날 것이다. 그때까지는 사람을 만나지 말고 혼자 외롭게 시간을 보내면서 너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하늘의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도 어느 순간에는 잘못된 인연을 다 끊어버렸을 때 정말 처절하게 외로웠습니다. 그때 제 자신의 손을 잡고 나를 사랑해야 되겠다. 하루에 2시간씩 2년씩 걸어가면서 내 자신에게 매일 108배를 해가면서 비로소 무너진 내 자존감을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과거의 잘못된 인연은 다 정리가 되면서 오히려 더 좋은 인연들이 좋은 스승이 나타나면서 훨씬 더 행복하고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예전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어도 외로웠어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더 사라져버리니까 극심한 외로움에서 우울증에 걸렸는데 이제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엄청나게 취하거나 좋아하지도 않고 사람이 없다고 해서 외로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훨씬 더 행복하고 즐거워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나는 외롭지 않구나. 혼자서도 이제는 어디라도 갈 수 있겠구나. 혼자 있는 게 오히려 더 행복하고 즐겁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니까 오히려 외로움도 사라지면서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는 오히려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5번째는 나의 치부나 속마음이나 비밀은 절대 말하지 말라. 때로는 진짜 믿을 만한 친구라 할지라도 서로 관계가 좋을 때는 그 친구가 비밀을 지켜주잖아요. 직장 동료와 내가 친했을 때는 내가 상사 욕을 하더라도 그 직장 동료가 그냥 조심해 주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와 이 직장 동료와 내가 사이가 나빠지거나 이 사람이 나를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어떤 경쟁이 시작되었을 때는 이 사람이 나에게 친구이자 동료였다가 갑자기 적이 되어서 나를 물어뜯을 수 있다라는 거죠.
저도 인간관계나 이런 부분에서 정말로 조심을 했어요. 웬만하면 내 약점을 노출시키지 않고 조심했는데, 제가 20대 후반에 정말 뭐가 문제가 있어서 일종의 이제 내부 고발과 같은 그런 걸 했어요. 너무 혼자서 이거 알기에는 화가 나고 답답해서 정말로 믿을 만한 선배한테 정말 이거 잘못됐다라고 솔직하게 말을 했어요. 그 선배가 내가 다 지켜줄게, 내가 도와줄게, 말만 해, 너 얼마나 혼자 힘들겠어, 그렇게 위로해 주니까 마음이 순간 약해져 가지고 속에 있는 걸 다 털어놨더니, 그래서 저는 순간 이제 속이 시원하고 안심이 되었는데, 그 선배가 다음날 싹 소문을 다 내가지고 저는 완전히 인간 쓰레기 중에 상쓰레기가 돼서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순간 그런 비참함 속에서 지하철에 오는 순간 뛰어내려 버릴까 할 정도로 인간에 대한 배신감, 그 억울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세상에 뭐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 사람 자체를 제가 사악하다, 나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하고 똑같은 사람이 없구나. 정말 내가 순진했구나. 내가 나약했구나. 그래서 이제는 웬만하면 내 속에 있는 말을 쉽게 함부로 드러내는 게 좋은 게 아니구나. 나는 솔직하게 이렇게 말했지만 이 사람은 나의 약점을 가지고 이용해 먹고 이렇게 딜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완전히 버려지는 것을 겪으면서, 내가 정말로 힘이 세질 때까지는 절대 나의 치부나 약점을 말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이 세상에 여러분, 절대 비밀은 없어요. 내가 이 사람한테 내가 비밀인데 뭐 시어머니한테 말하면 안 돼, 남편한테 말하면 안 돼, 직장 동료한테 말하면 안 돼, 너한테만 말하겠다, 이 말은 당장은 비밀이 지켜지겠지만 틀림없이 누군가가 듣고 있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또 술 한잔 먹고 내가 술 먹으면서 너한테만 말하는 거니까 이거 비밀이다, 너 약속 지켜줄 수 있지, 이렇게 하면서 누군가한테 내 비밀을 폭로하게 되면서 나는 어느 순간 이상한 사람이 되고 위험한 사람이 되고 남들을 험담하는 못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정말로 이 비밀을 말하려고 할 때 웬만하면 듣지 않는 게 좋아요. 피해버린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 비밀을 내가 공유하게 되면 나도 자칫하면 공범자가 돼버려요. 그리고 이 사람이 뭐 남편 욕을 하고 시어머니 욕을 하고 직장 상사를 욕을 하고 누구 어떤 대표를 막 욕을 하면 비난하잖아요. 그때 같이 경청하고 공감하고 같이 그 험담을 해버리면 또 공범자가 돼요. 이 사람이 상사를 욕했을 때 같이 경청하고 공감하면 안 돼요. 같이 욕하면 안 돼요. 그냥 듣지 않아야 되고 그냥 그 자리를 피해버려야 된다. 그래야만이 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함부로 내 비밀을 폭로해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이 직장 상사를 욕했을 때 같이 동조하거나 맞장구 치면 안 된다. 그냥 적당히 예의하고 그 자리를 피해버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나도 이 재판장에 같이 올라서게 되어서 처벌을 받게 되는 그런 불운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정말로 이것조차도 조심해야 되겠다. 사람을 속이라는 게 아니라, 가식으로 살라라는 게 아니라, 되도록 인간관계는 적당히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적당히 그냥 문제가 되지 않을 선에서 행동을 해야지, 너무 진실되게 행동하는 것도 좋은 게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가식적으로 다 거짓말하면서 하는 것도 좋지 않다. 적당하게 사는 것이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중도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여섯 번째는 돈 빌려주지 마라. 저는 정말로 목숨 걸어가면서 신림동 반지하에서 정말 월세 10만원 내가면서 살았어요. 서울에서 대학교 다닐 때 정말로 거지 같은 집에서 살았어요. 난방비 아끼려고 전기장판에서 살았어요. 주말마다 막노동을 뛰었어요. 새벽에 그 지하철 공사할 때 새벽 1시부터 6시까지인가 돌 나르면서 이렇게 돈을 벌었어요. 그렇게 힘들게 나는 벌었는데 누군가는 저한테 너무 쉽게 돈을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순진한 마음에서 그렇게 목숨 걸고 힘들게 번 돈,
모은 돈을 100만원, 200만원, 1000만원씩 빌려줬어요. 왜냐면 저 사람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갚을 거라고 확신했는데, 그렇게 저와 저의 피와 땀을 누군가는 함부로 착복하고 모른 척하고 연락처를 끊어버리고 도망가버리고 또 100만원을 빌려줬더니 나중에는 200만원 빌려달라 그러고, 이젠 돈을 안 빌려줬더니 나중에 화를 내면서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러면서 이 사람은 놀러 갈 거 다 놀러 다니고 소고기 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나는 뭔가, 그러면서 나중에 이게 큰일 났구나, 정말로 저 사람이 굶어 죽을 정도로 뭐 병원 수술비가 없어서 1, 200이 필요하다 그러면 정말로 친구고 필요하니까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제가 돈을 빌려줬던 사람들 쭉 리스트업 해보니까 정말 힘든 게 아니라 지 술 먹을 돈이 필요해서 빌렸고, 자기가 도박했고, 자기가 사기당하고, 자기가 술 먹고 담배 피고 자기 여행 가려고 그 돈이 부족해서 펑펑 쓰면서 돈이 부족해서 그냥 더 이상 대출이 안 되니까 저한테 손을 내민 거에 불과했다. 그럼 저 사람한테는 돈을 빌려줄 이유가 없는데 마음이 약해서 왠지 저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욕할 것 같고 째째하다라고 그렇게 할 것 같은 게 두려워서 저는 저의 돈을 쉽게 100만원, 200만원 계속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돌이켜봐서 다 계산해보니까 한 4천만원 정도의 큰 돈을, 불과 그게 20대였던 거죠. 저한테는 목숨과 같은 그 돈을 저는 턱턱 빌려주고 한 푼도 거의 받지도 못했다. 그러면서 돈도 잃고 사람도 잃고 가장 잃었던 게 무엇인지 알아요? 제 자존감을 잃어버렸어요. 그 비난을 누구한테 하겠어요? 돈을 빌리고 안 갚은 사람을 욕해봤자 이제 받을 수도 없어요. 공중도 안 섰고. 오히려 그런 멍청한 제 자신을 제가 학대하고 미워하고 비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 자존감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빌려주는 것은 절대 좋은 게 아니구나, 내가 마음이 여렸구나, 정말 내가 돈을 빌려줘야 될 때는 딱 이 사람에게 필요한 금액만 내가 그냥 줘버리고 끝내버리고, 정말 내가 돈을 빌려줄 상황이 아니거나 빌려주기 싫거나 그럴 때는 그냥 깔끔하게 그냥 이 사람 그냥 고기 한번 사주고 그냥 10만원 정도 주는 걸로 끝내야지, 어설프게 그냥 좋은 관계 유지하려다가 내 피와 같은 소중한 돈을 줄 필요는 없겠구나. 그리고 정말로 돈을 필요해서 빌린 사람은 나중에 어떤 식으로 하든 갚아요. 저는 살면서 누구한테 돈을 빌려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막 진짜 죽을 만큼 힘든 순간이 돼도 차라리 내가 밥 한 끼를 먹고 막노동을 내가 뛰면 내 밥벌이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굳이 다른 사람한테 손 벌리는 것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한번 손 벌리면 계속 손을 벌리게 되고 그것도 습관이 돼요. 그리고 나중에 돈을 빌렸잖아요. 그럼 이거 갚아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돈을 빌려놓고서는 안 갚아도 되는 돈으로 착각하면서 자기 먹을 거 다 먹고 학원비 다 쓸 거 다 쓸고 여행도 다 하고 자기 월세 내고 전기세 다 내고 나서 나중에 풍족해지면 제 돈을 갚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결국은 안 갚겠다는 소리예요. 슬프게도. 그래서 생각보다 돈을 빌린 사람은 한 번은 갚을지 몰라도 두 번, 세 번 빌렸을 때는 거의 나중에는 갚지 않을 확률이 너무 많다. 그래서 내가 돈을 빌려줄 때는 차라리 그 돈을 줘버려야 된다. 아니면 차라리 그냥 인간관계를 끊어버려야 된다. 내가 그 사람의 삶까지, 그 사람의 어떤 미래까지 내가 도와줄 수가 없다. 계속 도와주다 결국은 내가 망가져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힘들게 번 이 돈도 정말로 정승처럼 써야지 함부로 막 쓰는 것이 좋은 게 아니다. 정말로 내가 돈을 빌려줘서 이 사람이 고마워하고 이 돈 덕분에 이 사람이 정말로 죽음과 같은 상황에서 살아나거나 정말로 배고픈 상황에서 배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면 모를까, 내 돈을 함부로 쓰고 갚지 않을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것은 독사에게 물을 주는 것과 같다. 그래서 때로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내가 대출해 가면서 너무 무리하게 내 돈을 주거나 너무 가족을 믿었다는 이유로 가족이 함부로 내 재산을 착복하거나 뭐 담보를 걸거나 내 명의로 사업하거나 이런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요즘엔 심지어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게 선을 넘는 경우가 있는데 어느 정도 내가 지원을 해주는 것은 도움이 될지 몰라도 과하게 이 가족이라도 내 돈을 함부로 이렇게 가져가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딱 손목을 잡으면서 안 돼! 이거는 선을 지켜야 됩니다 하면서 거리를 둬야지 가족이라도 오랫동안 잘 유지할 수 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그 선을 넘지 않도록 해야만이 오랫동안 서로를 존중해 가면서 인연을 유지할 수 있다. 너무 이 사람을 내가 믿고 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줬다가 내가 힘들게 번 재산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고 내 삶이 망가질 수도 있으니까 돈 빌려주는 것은 정말로 조심 되도록 빌려주지 않는 것이 더 맞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 자존감을 낮추는 6가지 말과 행동이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 보면 엄청나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었어요. 부모한테 충분히 공감과 사랑을 받지도 못하고 집에 돈도 없고 뭐 케어를 못 받으니까 밖에서도 당연히 대우도 못 받고 왠지 긴장하고 불안하고 뭐 내세울 게 없다 보니까 항상 위축되고 다른 사람 눈치를 봐가면서 다른 사람한테 사랑받으려고 이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와서 쭉 돌이켜보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없구나. 일시적으로 그 환경에 의해서 배우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으로 길들여졌고 그렇게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꾸 상처를 받고 자기 자신을 비난하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없다. 내가 나에 대해서 몰랐고 내 말과 행동이 자꾸 내 자존감을 떨어뜨렸던 거죠. 그래서 이제라도 우리가 자각을 해서 내가 내 자신을 존중해주고 내 자존감을 높이는 말과 행동과 대처를 하게 되면 내 자신감도 뿜뿜 일어날 것이고 다른 사람들도 이제 함부로 나를 무시하거나 그렇게 막대할 수가 없다. 어찌 보면 내가 스스로 호구가 되지 않고 내 자신을 당당하게 일어서는 순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동등한 관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너무 여러분 외로워서 사랑받으려고 너무 애쓰면 안 된다. 어차피 우리는 혼자 태어났어요. 그리고 사람들과 어울려 살지만 죽을 때 혼자 죽어요. 같이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가장 친해져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가장 잘해줘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가장 사랑해줘야 될 사람이 바로 누구냐 이거죠. 바로 홀로 태어났고 죽을 때 홀로 가니까 바로 내 자신을 가장 사랑하고 나와 가장 친해져야 되겠다. 그게 자기 사랑이고 그게 바로 자존감입니다.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세상을 열심히 행복하게 사람들과 어울리고 즐겁게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죽을 때 내 자신과 함께 우리 열심히 잘 살았다 하고 이렇게 죽는 거죠. 이처럼 지금 이 순간부터 내 자신과 많이 친해지고 나를 사랑하는 이런 훈련을 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상 행복체면사 청명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